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인천평가원 유아특수교사 최종 합격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선 2023년에 초수로 봤는데 1차에서 탈락을 했고 24년에 재수 때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23년에 첫 시험 봤을 때 1차에서 1점으로 떨어져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바로 다음 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올해 24년도에 1차에서 커플 5.34점이랑 최종 커플 6.14점으로 최종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수 때, 재수 때 들었던 특수교육학은 모두 서진 교수님 강의를 들었고요. 일반 유아만 조금 다른 분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초수 때는 연간 패키지 서진 교수님 거를 끊어서 직강으로 1년 동안 다녔고요. 재수 때 특수교육학은 1월, 6월은 인강으로 듣고 7월에서 11월만 직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수 때랑 재수 때 일반 유아 강사님 다른 분을 선택한 이유는 그 강사님마다 책을 어떤 내용은 포함하시고 빼시고 하신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제가 부족한 일반 유아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교수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교수님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수 때는 올인을 하였고요. 재수 때는 주 2회 시간 강사랑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었어요. 그래서 재수 때는 초수 때에 비해서 순 공부량이 진짜 4분의 1 정도로 엄청 줄었는데 제가 1차에 올인을 정말 열심히 해서 공부량이 적었지만 그래도 기본기가 튼튼했기 때문에 저는 재수 때 그렇게 힘듦 없이 잘 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초수 때 이거 1차 연간 일정표는 서진 교수님 이제 1년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고요. 그리고 1류도 이제 1월, 3월에 개론, 3-4월 강론하고 이때는 이제 논술이랑 장특법, 유특 이런 게 있어서 잠시 일반 유아를 쉬었다가 7-8 월부터 일반 유아 기출을 다시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의 공부 스타일은 다른 사람이 서브한 거를 보면은 저는 그게 글씨가 잘 안 읽히고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장특법, 일반 유아 모두 다 제가 서브노트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특학은 서브가 특구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한 선생님을 자료를 좀 참고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는 공부가 잘 되지 않는 편이어서 기상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오후 1 시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밤늦게 공부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스터디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왜냐면 꼭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모두 혼자 했습니다. 암기도 혼자서 노트북에 한글 켜 가지고 달달달달 외워 보거나 아니면 전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구두 인출 엄청 했던 그랬습니다. 근데 2차 스터디는 다른 팀원들과 어떻게 하는지 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꿀팁을 알아오는 그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무조건 2차 스터디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은 어떤 공부 스타일이 맞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공부가 될지 잘 고민을 해 보시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유아특수교사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일반 유아를 공부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자 하면은. 근데 유아특수 시험 중에서 특수교육학이 정서, 자폐, 문행, 통합, 의통이 많이 나온다고 보통 사람들이 그 부분만 많이 파시는데요.
최근에 2년 동안 막 시청각이 나오지 않았어도 이게 또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적장애, 사정과 평가,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체장애 모두 다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한 영역도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영역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초수 때 맨날 했던 생각이 '아 이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안 나올 거야. 이거 버리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다음 해에 또 나왔었고, 그리고 또 안 나오던 것이 또 갑자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두 번 시험을 보면서 모두 다 겪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냥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택과 집중은 9 월, 10 월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전까지는 모두 다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일반 유아를 초수 때 그런 유튜브는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막 "개론에서 발달 놀이만 보면 된다. 부모 교육 평가, 교사론, 아동복지, 사상 이런 거는 안 봐도 된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저는 초수 때 과감히 이거를 다 버리고 발달 놀이만 봤어요, 개론은. 근데 그 해에 부모 교육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평가 부분은 이제 올해 2024 대비 때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상과 아동복지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 좀 덜하지만 교사론도 이제 좀 슬슬 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론도 막 재난 대비, 응급처치 이런 거, 질병 이런 것도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예술, 자연 이렇게만 많이 파시는데요.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진 않아도 뭐가 뭐 있고 라는 흐름 정도는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이런 것도 정확히 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유아의 기출 나왔던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 월부터 3 월까지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개론 서브노트를 정리를 했어요. 이 서브노트를 서진 교수님 책을 기반으로 서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때 아니면은 서브를 만들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1 월부터 3 월에 그 한 주에 마다 한 영역씩 서브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3월 때 제가 여기 적진 못했지만 서진 교수님께서 항상 한 영역 할 때마다 도식화를 나눠 주시잖아요. 그 도식화를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시켜 놓고 그거를 쓴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 또 쓰고 내가 외운 것, 못 외운 것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도식화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 월부터 6 월까지는 기출 분석이랑 강론 심화 강의 들으면서 그 1 월, 3 월에 했던 개론 서브노트에 강론 서브노트도 거기에다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기출이 나오는데 기출에 나온 문장들도 저는 서브노트에 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기출에 나왔던 문장들은 이렇게 파란색 형광펜으로 쓰면서 기출 문장인 걸 알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서 몇 년도 중특, 초특, 요특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전 책을 넘기면서 보면 잘 안 외워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노트 만들어서 한눈에 다 들어오게 해서 저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시켜서 외우는 타입이어서 이렇게 무조건 서브노트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형광펜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막바지에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문장 아예 워딩대로 외워야 될 거는 이렇게 완전 진한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약간 여기 보시면은 갈고리 모양 있는데 저는
저는 그 태블릿 사용할 때 어플을 보통 사람들은 굿노트 쓰시는데 저는 플렉스리라는 어플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요거를 이 부분을 누르면은 여기서 나왔던 이 기출 문제를 연결시켜서 바로 옆에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패드로 서브노트를 보면서 이 기출 문장 나왔었는데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때 바로바로 이렇게 눌러서 옆에 기출 문제가 뜨게 바로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렉스리라는 어플도 사용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리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7 월, 8 월에는 기출변형 강의를 들으면서 서브노트 키워드를 위주로 외웠어요. 이렇게 키워드 "기능적으로 독립적이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외우고, 그리고 이제 9 월, 11월 모의고사 때만 이렇게 워딩대로 외울 거 이렇게 초록색으로 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는 밀리지 않고 서브노트도 밀리지 않도록 하고요. 저는 직강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 기출, 저희가 3 월, 6월 기출 분석할 때에도 이렇게 기출 하나하나당 옆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적는 것도 저는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요런 데 기출 문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 문장을 어차피 여기 위에 서브에 쓰니까 나중에 되면은 '아 어떤 문제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바지에는 기출 문제들을 안 봐도 이 서브노트 하나만 보면은 기출까지 되는 그런 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는 일반 유아인데요. 저는 일반 유아를 들으면서 똑같이 1-3 월에는 개론 정리하고 3-4 월에는 강론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5 월, 6 월에는 다른 거 하느라 이제 1류 잠시 멈췄다가 7-8 월에도 이제 기출에 나온 문장들을 아까 특수교육처럼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1 월, 4 월에는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워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문장이 너무 많고 해서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막 기출이 예시 있는 게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도 저는 한눈에 안 들어오길래 다시 손으로 9월 달부터 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미지화가 잘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왼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런 방식이 더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랑색 형광펜은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막 여기 노란색 스티커 모양도 기출이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는 장트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장트법도 마찬가지로 서브 정리를 했습니다. 장트법은 5 월에 인터넷 강의가 시작이 되어서 그때 임강서진 교수님 거를 들었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서진 교수님이 책으로 이렇게 3 단으로 해서 나눠 주시기도 하고, 인터넷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거기 법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3단 그게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장트법은 거의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유튜브 위주로 봤고 기출 부분은 무조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유튜브 분들이 꼭 봐야 될 것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차별금지, 교원 자질 향상 이런 것들은 기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일 주일 전에 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 주일 전에 한 번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서브노트를 장특법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또 이거는 기출에 나왔던 거는 하늘색으로 했고, 여기도 또 이제 기출 연결되는 부분 이제 창 뜨는 어플 그런 거고요. 네. 여기는 중요할 것 같은 키워드들은 색깔로 진하게 칠해 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행령도 같이 넣고 시행 규칙도 같이 이거 법과 관련된 거를 한꺼번에 같이 넣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유아특수교육인데요. 유아특수교육도 5월 달에 강의가 시작돼서 보았고요. 서브노트 정리도 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책을 넘기면서 보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제가 만든다는 느낌으로 서브노트를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출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특은 제가 암기를 꽤 늦게 시작했어요. 10월 월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랬고요. 이렇게 표로 좀 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출 나왔던 거는 이렇게 표시해 놓고 위주로 봤고 그리고 서진 강사님 이제 그 9월 월부터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때 유아특수교육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제가 몰랐다 하는 부분은 이제 그때 형광펜으로 더 추가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특 기출도 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것도 함께 서브노트에 넣어서 제가 책을 만들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이제 논술도 인강을 들었고 7-8월 월부터 논술 스터디를 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논술을 써서 올리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서진 교수님의 그 논술 강의 책에 모범 답안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흐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문장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배웠던 것 같고 이렇게 서론 결론 만능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통합교육 관련해서 나오면 장특법 2 조의 정의에 있는 통합교육 정의를 쓰거나 이렇게 결론은 마지막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서론 만능 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본론의 문제 형식은 이렇게 썼고 그리고 이제 결론도 이렇게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초수 때 했던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재수 때의 일정이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수 때에는 초수 때 이미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 1월 월에서 6월 월까지 서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때는 강의를 온전히 완전히 다 듣진 않고 작년에 이제 새로 추가된 강론들이나 새로 추가된 기출들 위주로 강의를 들었어요, 개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식이랑 개념 더하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나온 것들 위주로 제가 그전에 만들었던 서브노트에 추가하고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유아 특수교육도 이제 제가 초수 때 나왔던 그 기출들을 추가했고 장트법도 새로 나온 것들 추가했습니다. 근데 논술은 재수 때 스터디도 하지 않고 이제 9월 모의고사 때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초수 때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감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여서 스터디하지 않아도 금방 감을 다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요약은 재수 때, 초수 때랑 다른 강사님이었기 때문에 새로 알게 된 부분들 위주로 그전에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에 추가를 또 했고요. 기출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격적인 암기를 재수 때는 한 10월 월에 시작을 했고 그전에는 그냥 항상 훑어보고 회독하자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본인의 암기 속도를 알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외울지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1차 관련해서 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그 9 월 11 월에 서진 교수님께서 이제 모의고사 수업을 하세요. 근데 그때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의고사의 핵심은 저는 제가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이 부족할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점수랑 등수보다는 자기가 어느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보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서브노트를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저의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그전에 수업 들으면서 한 번 읽고 서브노트를 어떤 식으로 구상할지 생각하면서 그 책을 한 번 읽고 그리고 또 서브노트를 쓰면서 또 읽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이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내용 이해도 되고. 왜냐면 내용 이해가 돼야 저는 서브노트에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막바지에 기출 문제들을 따로 안 봐도 서브노트에도 기출문장을 넣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서브노트 하나로 끝내자.'라고 해서 기출 나온 것도 볼 수 있어서 저는 서브노트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수 2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수 때 1차 시험 끝나고 이때는 지스쿨에서 스터디를 구성해 줘서 그때 만들어진 스터디원들과 1차 발표 전까지 월수금 대면으로 면접과 수업 실현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비대면 스터디로 지도안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면접이랑 수업 실현 모두 다 최근에 나온 기출부터 연습을 했고 그리고 이때 저도 2 차는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감도 안 잡혔지만 그래도 면접 관련 책들 모범 답안을 보면서 약간 익 익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시간을 재서 하진 않고 '완 완벽한 답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에 1 시간이 걸려서 면접 답안을 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업 실현도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이렇게 자신감이 좀 떨어져 2 차에 자신감이 없을 때 1차 발표 났는데 그래서 저는 1차 때 그때는 탈락을 해서 스터디가 종료되었고요. 저는 이때 오히려 2 차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짧은 2차 스터디 경험이 이번에 최종 합격하면서 이게 밑거름이 정말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 때 2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2차 스터디 원을 구했습니다. 평가원 응시하신 선생님들로 구했고요. 그리고 저는 2차 스터디는 4 명도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 면접이랑 수업도 보고 피드백까지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무조건 저 포함 3 명으로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모두 2 차는 처음이지만 서로 여기저기서 꿀팁을 알아와서 공유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2차 스터디 구하실 때 경험 있는 사람을 구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본인이 초수니까. 근데 너무 그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수이신 분들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어 그냥 초수셔도 같이 성장해 가겠다는 마음으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때 첫 스터디원들과 다 함께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는 이 초수 때처럼 면접이랑 수업 실현을 다 답이랑 대본을 쓰지 않았고요. 저는 바로바로 실제 시험처럼
했습니다. 구상형 10분은 10분 구상하고 답하고 즉답형은 즉답하고 수업 시간은 15분 구상 후 15분 수업에 맞춰서 바로바로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 때는 그렇게 대본을 써서 오히려 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고 재수 때 이렇게 무작정 맞다으니까 나중에 이제 진짜 실제 시험 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도전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학교 합격 발표 전까지는 이렇게 월수금 네이버 밴드 비대면 스터디를 했고요. 영상 찍어 올리는 거. 이때 특수교사 임용의 정석책에 있는 기출 최근 문제들을 위주로 했고 1차 합격 발표 이후에는 이때 하던 스터디 계속 이어서 하고 그리고 스터디원 한 분과 이제 지도한 스터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스터디도 화요일, 토요일 줌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스터디는 서진 교수님 2차 책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또 제가 대면 스터디도 했는데요. 이거는 월수금 합격 상자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면 스터디는 저희는 진짜 시험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 면접이 서로 이제 피드백해 주려면 그 전 사람이 해야 되면 이미 즉답형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3명 모두 다 다른 문제로 하면서 즉답형을 정말 연습할 때도 즉답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실전처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면접 책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면접 책이 이 책은 이런 면에서 좋고 이런 거를 저는 살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있는 특수교사 임용의 정석 책은 저는 이거는 기출 복기가 잘 되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기출 위주로 하는 게 좋고 감 잡는 용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수업 실험보다 면접에 매우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있는 면접 부분에 기출이랑 이렇게 예시 답안은 따로 제본해서 들고 다니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 답안에서 실제 면접에서 답으로 쓸 만한 부분은 이렇게 2차 서브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 어 생태교육 나오면은 유치원 텃밭, 업사이클링 체험, 학급 내 생태 체험관 이렇게 제시문에 만약에 생태교육에 대해서 말하라고 나오면 이게 바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능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도 정말 지식 추가하기에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다음 책은 합격 상자인데요. 합격 상자는 지도안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도안 쓰시는 게 감이 안 잡히시면 합격 상자 책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교재에 교사 주도로 발문한 문장들이 많아서 그것보단 유아 주도로 변경해서 지도안 쓰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도안의 꽃은 유의점이랑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격 상자에 지도안 예시 답안들이 있는데 그 옆에 유의점이랑 자료 부분에 제가 실제로 지도안 쓸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 문장들을 이렇게 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진 교수님의 끈기책은 이제 2차 처음이신 분이 감 잡기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2차 시험은 어떤 거 보는지 공부 방향 이런 등에 대한 게 많아서 감 잡기에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다양한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지도안, 면접, 수업 실험 다 있어서 기출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감 잡기 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초수 때만 잠깐 한 번 읽어 보고 재수 때는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말씀드린 것 말고도 제가 2차 서브노트에 포함한 내용들은
인성적 자질 부분도 제가 이렇게 만능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인성적 자질 나오면 지문이랑 연결지어서 답변할 맞는 답을 만들었는데 꼭 서론, 본론, 결론 형식 지켜서 했고요. 그리고 면접은 무조건 답, 이유, 예시, 효과 이렇게 최대한 길고 많이 답할 수 있도록 연습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교직관이랑 장애관도 했는데요. 이것도 지문 흐름에 따라서 이런 내용 나오면 이런 교직관 써야지, 이런 장애관 써야지 하면서 맞는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 결론을 만들었는데요. 이 서론 결론이 저는 면접 때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본론만 제대로 말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짧더라도 서론 결론까지 다 말씀드릴 말 대답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서론 결론도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이 나오면 서론은 이 서론, 결론은 이 결론 이런 식으로 만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책이랑 교육청 블로그, 교육청 유튜브, 신년 인사 저는 다 봤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제 평가원은 시책 안 봐도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시책에 우리 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면접에서 답을 조금씩 언급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또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책을 공부하면서 저는 만약에 인천은 학교 턱 생태가 나오면 "인천은 학교 텃밭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것도 서론이나 결론에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우리 인천은 수업 지원 컨설팅 특수교육 수업 나눔의 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 장학이나 동료 장학 문제가 나오면 '이 답안을 말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시책도 꼼꼼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또 중요시한 것은 답, 이유, 예시,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유아, 교사, 부모, 또래 측면으로 나눠서 대답을 하면은 더욱더 풍부하고 알찬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꼭 다양한 측면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서브노트에 넣은 것은 장애 및 특성별 중재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는 수업 실현할 때 쓰는 건데 어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이 나오면 어떻게 중재하는지 해서 수업 실현에 그 상황을 포함시켜서 하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틀을 했는데요. 여기도 수업 틀을 지도원에서도 이 수업 틀 쓰고 수업 실현에서도 이런 수업 틀을 썼습니다. 근데 네. 썼습니다. 그리고 저의 약간 수업 실현에서 약간 팁은 만약에 쌓기놀이나 역할놀이 나와도 미술 영역이랑 섞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가 돼서 저는 오히려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관련해서 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복귀된 기출 보통 저희가 책에 있는 기출 문제들은 복귀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하는 조건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귀는 복귀일 뿐이어서 빠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했던 것보다 조건이나 특성이 더 엄청 많다는 것을 잊지 않고 꼭 잘 빠짐없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2차 시험 때 당황했던 문장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사전놀이 경험 반영해서 주의 집중하시오." "유아 발달 특성 반영해서 동기 유발하시오." 저는 이걸 처음 봐서 이거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느라 가뜩이나 제가 수업 실현 구상이 오래 걸려서 항상 연습할 때도 모든 수업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애드리브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처음 맞이하는 걸 보니까 더 길어져서
3분의 1 밖에 구상을 못하고 또 시험장에서 애드리브로 그냥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하는 연습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수업 시간은 첫 번째는 조건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3분의 1 밖에 구성 못해서 수업의 흐름이 정말 엉망이었을 것 같은데 조건을 무조건 쏟아붓듯이 진짜 총알처럼 계속 제가 입 뱉을 때마다 다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건 맞추기가 1 순위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용의 흐름 그리고 그다음이 유아주도적 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아주도적 발문 팁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자유놀이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수업하는지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이때 쓸 수 있는 게 저는 놀이박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너 오늘 놀이 어린이들이 놀이 무슨 놀이 하고 싶은지 놀이박스에 담아 와라." 하면서 이제 놀이박스로 유아주도처럼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제 집에 가기 전에 이거 하고 싶다고 했었지요?" 라면서 유아들이 주도하는 식으로 발문을 하고 이제 놀이 그래프는 이제 아이들이 "오늘 어떤 놀이 하고 싶다." 라면서 스티커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아 주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노래도 저는 최소한 1개 정도는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5개 저의 노래를 만들어서 했고요. 그리고 도입은 최대한 짧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은 짧고 전개는 6 분부터 이제 "놀이 출발." 이러면서 나 지금 이 놀이 시작한다."라고 면접관님한테도 뚜렷이 알려드릴 수 있게 "놀이 출발이라고 6 분에 시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래야지 아이들 놀이가 더 많고 풍부해지고 조건 채우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의 팁 약간 마지막에 아이들이 "놀이 더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상황도 만들어서 시간을 더 제공하는 것을 넣으면 충분한 놀이 시간 제공하는 교사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것도 꼭 넣으려 했고요. 그리고 놀이 중간에 아이들이 자료를 원한다는 상황을 만들어서 자료를 더 추가 제공해 주고 그리고 흥미 유발하고 놀이 확장하는 발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역할놀이 나오면은 미술놀이랑 쌓기놀이를 한 번에 다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시를 들면 이번에 평가원이 역할놀이가 나왔어요. 꽃가게 놀이였는데 저는 꽃가게 놀이가 역할놀이지만 마침 또 협력 교수도 넣으라고 해서 아이가 꽃가게에서 필요한 그 색종이 접는 게 부족해서 "색종이 더 접고 싶다." 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교사 선생님께 협력을 요청해서 그 아이는 미술 영역에서 더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도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창의력도 생각해 보면은 더 수업이 재밌어져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면접은 2 점이 깎이고 지도안 0.6 점, 수업 시간 2.13점 깎여서 2 차는 95점 27 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차에서 커플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2 차에 대한 부담감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1 차에서 고득점 목표로 하는 것이 2차 준비할 때 스트레스가 많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지 않을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임용고시는 장기전이어서 너무 혹독하게 자신을 통제하지 말고 쉴 때는 푹 쉬고 놀 때는 또 놀고 공부할 때는 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노는 거 좋아해서 저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놀 것도 놀고 공부도 하니까 공부할 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공부가 스트레스처럼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항상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 강화도 해 주고 칭찬도 해 주고 하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1 월부터 3 월까지는 자신의 공부 방법이 어떤지 자기 객관화해서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속 정해서 하는 스터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과감히 '스터디는 안 해야지.'라고 하고 그냥 혼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꼭 해야 하는 거 아니고요. 본인이 맞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혼자 해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최종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